자, 나에게는 얼마나 다양한 피가 섞여 있을까요? 나의 아들인 밑에 이 아들과 나의 딸인 이 딸이 여러분이라고 가정하고 여러분이 쓰고 있는 성씨의 피가, 예를 들면 김혜김 씨면 김혜김 씨 피가, 전주희 씨면 전주희 씨 피가 얼마나 섞여 있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 계통인 부계를 한번 볼게요. 왼쪽에요. 고조 할아버지와 고조 할머니 사이에서 이순구 증조 할아버지가 태어납니다. 이 증조 할아버지는 한산이 씨 피 50%에 전의 이 씨 피 50%를 물려받습니다. 이 증조 할아버지가 한평희 씨와 결혼하면 한평희 씨의 증조 할머니도 두 성의 피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할아버지는 한산희 씨 피를 25% 물려받으실 겁니다. 아버지인 나는 12.5%, 내 아들, 딸들은 한산희 씨 피를 6.25%를 물려받습니다. 손자들이 있다면 3.12%를 물려받겠지요. 그럼 내 아들, 딸들은 몇 개의 성의 피를 물려받을까요? 내 쪽에서 8개의 성, 아내 쪽에서 8개의 성, 모두 16개 성의 피를 물려받겠지요. 다른 말로 16명의 유전자를 물려받는다는 말입니다. 5대만 따졌을 때 16개의 성 또는 16명의 유전자를 물려받았는데 2000년쯤 된 경주를 본으로 한 성씨와 김해를 본으로 한 성씨들은 몇 개의 성을 물려받았을까요? 또는 몇 명의 유전자를 물려받았을까요? 한 세대를 30년으로 잡으니까 2000년을 30년으로 나누면 67이 나오네요. 그러면은 2의 67승이니까 1해 4757경 3952조 5896억 7641만 2922개의 성 또는 그만큼의 사람들이 피를 가진 분들의 유전자를 물려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성씨는 우리나라에 없었습니다. 조선시대에 277개의 성이 있었다 하니 우리는 대부분 277개 성씨 유전자를 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인류의 역사를 200만 년으로 잡는다면 200만 년을 30년으로 나누면 66,666세대, 우리가 물려받은 유전자는 2의 66,666승분입니다. 이건 계산이 불가합니다. 한마디로 We are the world. 우리는 모두 하나입니다. 귀화성씨라는 옛날에 2016년에 나왔던 경향신문의 이야기를 제가 스크랩해 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003년 일본 국립유전자협회가 발표한 한국인의 DNA 분석 결과는 흥미롭다. 한국인 고유의 DNA 타입은 40.6%에 그쳤다는 것이다. 나머지는 중국인 21.9%, 오키나와는 일본 남부지방에 있는 섬이죠. 17.4%, 아이누는 일본 북쪽에 있는 홋카이도 사는 원주민들입니다. 의 피도 1.6%. 이런 피가 한국인의 피 속에 섞여 있답니다. 한국인에게 주로 중국인과 일본 오키나와 및 아이누인과 피가 섞였다는 이야기다. 더 재미있는 사실은 어디서 온지 불분명한 DNA 타입도 18.5%에 달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출처를 알 수 없는 다양한 피가 한국인에게 흐른다는 뜻이다. 신주처럼 신봉해왔던 단일민족이 허상임을 이미 입증된 바 있다. 동국여지 승람에 기록된 277개 성씨 가운데 절반쯤인 130여 개 성씨가 외국에서 온 귀화 성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기야 중국에서 전쟁 같은 격변이 일어나면 갈 데 어디 있겠는가? 중국 이외에도 멀리는 네덜란드, 베트남, 인도에서 가깝게는 여진, 일본에서 이런저런 사연을 안고서 찾아온 이들이 있었다. 통계청의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 발표를 보면 귀화성씨의 폭증세는 놀랍다. 2000년에는 전체 성씨 728개 중 귀화성씨가 442개로 파악됐다. 그런데 15년이 지난 2015년에는 주민등록상 전체 성씨가 5,582개에 이르고 그중 한자가 없는 성씨만 4,074개에 달했다. 물론 외국에서 온 귀화 성씨가 몇 개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일단 한자 없는 성씨의 절대수가 외국에서 온 귀화인일 가능성이 짙다. 새롭게 등록된 갓도, 가루시아, 짠투이, 코비와 비린, 마치, 레지나, 지영, 리샤, 오완, 핏 등은 분명한 귀화인의 성씨이다. 귀화인이 한자성과 본적을 쓰는 경우도 있다. 한국관광공사 사장을 지낸 이참은 독일시, 국제변호사인 하일, 로버트 하일은 영도 하씨의 시조가 됐다. 이 밖에도 태국 태씨, 몽골 김씨, 대마도 윤씨, 길림사씨 등이 있다. 아예 서촌, 석원, 신곡 같은 일본 성씨를 그대로 등록하는 경우도 있다. 해마다 귀화인의 창성, 창본, 성을 만들고 본을 만든 신청 건수가 7,000건을 넘는다. 귀화인 스스로 시조가 되는 본과 성이 기하급수로 는다는 얘기다. 중국의 총 성씨인 2,600개를 넘어 일본 성씨인 10만 개를 추격한 판인가? 민족이란 말을 폐기 처분해야 할 상황이다. 백제에는 8대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백제의 귀족의 성의 대표적인 게 8개가 있었대요. 사씨, 연씨, 협씨, 해씨, 정씨, 국씨, 목씨, 묘씨. 그런데 이 성씨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많이 안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신라의 김춘추가 백제를 멸망시킨 후 백제의 대표적인 성씨를 가진 사람들을 모두 죽여버렸다고 기록에 나옵니다. 죽음을 당했거나 죽지 않으려면 성을 바꾸었겠지요. 고려를 세운 왕건은 부인이 29명이었고 그 사이에서 난 자식은 34명이었습니다. 그럼 고려가 475년 지속되는 동안 왕건의 후예인 왕씨가 얼마나 번성했을까요? 엄청났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변에 왕씨가 많은가요? 고려의 왕씨도 조선을 건국한 세력들에 의해 죽음을 당했거나 살기 위해서 성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한 번 왕조가 멸망하고 다른 왕조가 서면 전 왕조의 귀족들은 죽음을 당하곤 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였는데 중국에서 전 왕조의 리더들은 죽음을 피하기 위하여 대규모로 한반도로 건너오곤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진취적이거나 모험심이 있거나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머리가 아주 좋다고 하네요. 그 표에 보면은 세계 185개국 평균 지능지수를 비교했을 때 홍콩이 1위고 2위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홍콩은 나라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의 일부분이죠. 그렇게 보면은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IQ가 106으로 가장 높고 일본이 2위, 북한이 3위, 대만이 4위. 이 동아시아 사람들이 머리가 가장 좋은 거로 나오네요.
우리나라가 머리가 좋은 이유는 아까 얘기한 대로 중국 쪽에서 머리 준 사람이 대부분 우리나라로 들어왔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조선시대부터 2008년까지 약 600년간은 호적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호적법에는 동성동본 결혼금지법이 있었어요. 동성동본이란 전주이 씨끼리, 전주라는 것이 본이고 이씨가 성입니다. 같은 본을 가진 성씨끼리, 전주씨 전주씨끼리, 김해김씨 김해김씨, 밀양박씨 밀양박씨끼리 결혼 못하게 했었어요. 심지어는 이성동본, 성은 다른데 본이 같은 경우 김해김씨와 김해허씨, 진주광씨와 진주하씨와 진주성씨와 진주소씨들끼리는 결혼을 안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양한 유전자의 결합으로 탄생했으며,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IQ가 좋다고 하네요. 동물이나 사람이나 가까운 유전자끼리 결합하면은 열성 유전자가 나옵니다. 서로 다른 유전자가 결합할 때 우성 유전자가 나오지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600년간 동성동본 결혼 금지한 경우는 세계사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바뀌었습니다. 8촌만 넘어가면 같은 성씨끼리도 결혼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다음 시간에 조상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조상을 조사하다 보면 중국성이나 다른 나라에서 온 성이 의외로 많을 것입니다. 그것을 창피하게 여길 필요가 없겠죠. 요즘 국제결혼이 증가하여 아버지나 어머니가 외국계인 경우가 있을 텐데, 우리 모두 다양한 유전자의 결합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다양한 유전자의 결합으로 탄생했으니 생물학적으로 우수한 형질을 가지고 있음을 자랑해야겠지요. 유목민은 일정한 곳에서 살지 않고 가축이 먹을 풀이 많은 곳을 찾아 이곳저곳으로 이동하며 살아갑니다. 요즘은 국제교류가 증가하여 다양한 인종이 교류하며 사는 신유목민 시대라고 합니다. 다양함을 이해하고 열린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멋진 여상인이 되어봅시다.